엄청 찌글찌글했었거든요. 외국인도 물려있고 기관도 물려있고 개인도 물려있습니다. 지금 처절하게 빠졌잖아요. 호전 대비 3분의 1평은 갔지 않습니까? 어제 잠깐 반등 술래니까 오늘 또 때려버려요. 올라갈 만하면 때려. 올라가면 때려.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손절해야 되고 팔아야 되겠습니까? 전체 코스닥에서 한 7천억 정도 4, 5년 만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왔어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 대폭 크게 많이 어마무시하게 증가를 할 겁니다. 영업이익이. 사요? 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돈 되는 종목들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입니다. 요새 시장 좀 어떻습니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장이 답답한 모습을 띠고 있죠. 개별 종목들이 정말 발빠른 순환매 양상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몇몇 이렇게 튀어오르기만 하죠. 답답합니다. 과연 종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지 오늘도 종목 하나 딱 선택해서 벌거벗겨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과연 두 번째 종목, 오늘 벌거벗겨볼 종목은 어떤 걸지, 그리고 오늘 어떤 분 함께 하실지, 이분도 첫 회 출연자, 이재필 전문가 만만치 않거든요. 자세하고 유쾌하게 풀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오늘의 종목을 이야기를 해볼 텐데, 바로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죠? 힌트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좀 드려볼게요. 먼저 주세요. 네. 이번에도 소리보다는 행동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이번에 춤은 안 추세요? 고맙고. 고맙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감기가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코가 막혔네요. 이거 혹시 비염일까요? 실패! 실패. 그래요? 네. 저 두 번째 힌트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뭔가 재미와 힌트 두 마리 토끼가 모두 다 떠나가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와우. 저는 네 이번에는 좀 직접적인 힌트를 드릴게요. 예. 포모 하면 뭐 떠오르세요? 잠깐만요. 포모. 아니, 이거 아마 주식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은 이거 잘 모를 텐데. 네. FOMO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포모 증후군. 약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네. 남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들었던, 그리고 포모 증후군이라는 용어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이 정답 공개 VCR 가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코스닥 1일 최고 거래액, 이런 대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2023년 주식 투자자들이 포모 증후군을 앓게 만들었던 바로 그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의 뿌리는 에코프로입니다. 2016년 5월 양극 소재 사업 전문화를 위해 물적 분할에 생겨난 업체가 에코프로 BM입니다.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올해로 6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엄청난 기록들을 만들어냈죠. 상장 당시 공모가는 48,000원이었습니다. 이듬해인 2020년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면서 전기차 종목군들의 랠리가 이어졌고 당시 4만 원대였던 주가는 2021년에는 57만 원까지 올라가며 10배거 반열에 올랐습니다. 2022년에는 유상 무상증자 실시와 주식 소각, CEO 리스크 등으로 주가가 뒷걸음질 쳤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시세를 내뿜으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연초 9만 원대였던 주가는 7월 58만 4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무상증자 이전 주가로 계산하면 약 23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 최고가 경신한 이후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주가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전기차 판매 정체와 2차전지 거품론, 원자재 가격 하락에 발목이 잡힌 에코프로 BM. 과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벌거벗은 종목사 에코프로 BM을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살펴볼 종목, 오늘 낱낱이 벗겨볼 종목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심들 상당히 좀 많으시죠? 에코프로 BM 이제부터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이 그룹주들을 모두 익숙하게 아실 것 같은데 역시 이 BM을 보기 전에 에코프로 그룹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먼저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기존의 상장사는 그 네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 가스 감축 등의 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에코프로 HN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하는 글로벌 탑이죠. 바로 이제 에코프로 BM이 있고, 그리고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핵심 소재, 그러니까 전구체를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구체 관련 기업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고요. 에코프로는 이제 뭐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사고, 그 외에 한 7, 8개 비상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자, 상장된 회사부터 아직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까지 많은 회사들을 품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설명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가장 최근에 좀 상장을 한 종목이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좀 매매를 해봄직한 꽤나 오랫동안 상장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에코프로는 예전부터 상장이 돼 있어서 한 번쯤 매매를 해보셨을 테고, 그때 에코프로와 지금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사실 상장하기 전이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에코프로 처음에는 원래 뭐 하던 기업이었나요? 98년도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업력이 한 98년도에 설립했으니까 지금 한 26년 정도 됐죠. 벌써 오래됐네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원래는 이제 대기 오염, 그러니까 환경 관련, 친환경 그 핵심 소재를 부품을 이제 개발을 만드는 기업인데 2003년도부터 이제 수입에 의존해 왔던 그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단계별로 이제 국산화하면서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환경과 에너지를 이제 양대 축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그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고 2016년도 5월 달에 그 양극 소재 사업 전문화를 위해서 에코프로 BM을 물적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2021년도 5월 달 대기양극 산업의 전문화를 위해서 또 에코프로 HN을 이제 인적 분할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신성장 동력 발굴과 함께 경영체제 확립하고 이제 안정적인 자금 도달에 이제 집중하면서 에코프로가 지주사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차 전지가 우리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투자한 지가 제 기억으로 한 30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게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업력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저 뭐 아시는 분들도 그 경영 핵심에 계셨던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개발이 늦어지면서 막 많이 바뀌었었죠. 그룹 CEO 자체도.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때는 석유화학이 메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개발할 때는 돈 잡아먹는 하마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이제 양극 사업 전문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겁니다. 네. 예전에 에코프로와 그리고 2차 전지라는 키워드가 부각된 후에 에코프로 그룹, 이제는 그룹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핵심이 양극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오늘 살펴볼 기업은 사실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니 에코프로 그룹을 저희가 지금까지 좀 살펴봤고, 에코프로 BM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양극재의 대표주자. 양극재, 이거 만들기 어렵나요? 그렇죠. 그 앞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기술의 진화가 상당히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가 그 코로나 때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테슬라가 이제 한 5년을 기술을 앞서 당겼죠. 예,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앞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한 30년 넘었을 거예요. 2차 전지 개발한 지가. 그게 30년, 그 신약 뭐 개발하듯이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넘사벽이죠. 네. 예. 그래서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기차 원가의 40%는 배터리고, 그리고 그 배터리 원가의 50%가 이제 양극재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사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양극재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죠. 전기차 판매회사는 배터리 기업, 그리고 이제 배터리 판매회사는 양극재 기업들한테 돈을 벌어준다. 예. 예, 그런 말이 있듯이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극재에 대한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전기차 사업에서 그 엔진 역할을 하는 배터리,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 소재가 양극재입니다. 이 가격 비중도 뭐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BM, 확실한 기술력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낸 양극재, 어디 판매를 하는지 매출처가 좀 궁금합니다. 어디다 파는 거예요? 그 1분기 결산 내용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그다음에 일본의 그 무라타 제작소라고.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아직은 이제 크게 매출을 차지하고 하고 있지 않는데 SDI하고 이제 SK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 이 두 기업에 납품하고 있고요. 네. 1분기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내수하고 수출을 보게 되면 삼성 SDI하고 SK온이 북미 쪽에 있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쪽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공시 내용 보게 되면 수출이 거의 한 99% 정도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 양극재 만들기 어렵죠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집요하게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양극재라는 게 뭐 NCM, NCA 뭐 이런 얘기하고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니켈, 코발트, 망간 사가지고 적절히 배 앞에서 섞어서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구분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NCM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LFP. 네. 근데 NCM 같은 경우가 뭐가 이제 장점이 있냐면 에너지 밀집도가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좀 길게 주행 거리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화재 위험성이 높다. 에너지 밀집도 높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가격이 비싸면 대신에. 근데 LFP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하고 리튬하고 이제 인산철 두 개의 소재가 이제 핵심인데 가격이 싸다는 게 우선적인 단점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화재 위험이 NCM보다는 좀 낮고 대신 주행 거리 짧습니다. 근데 보통 보게 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북미 쪽은 우리나라 그 NCM 제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제 그쪽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북미 쪽에 포드라든지 신차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가 볼 것이고 아직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지금 LFP 이제 중국산을 좀 많이 씁니다 보통. 근데 뭐 하이리켈이라고 지금 그 양극재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그게 기존에는 이제 화재 발생이 높아가지고 생산을 많이 못했는데 중국에 치고 오니까 우리 기업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생산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양극재가 그만큼 만들기 어렵고 또 우리는 NCM, NCA 계열 중국은 LFP 계열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장단점에 대해서도 함께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인데 잘 팔고 있나요? 지금 실적이 좀 불중간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1분기 실적은 좀 시장 기대치 이하였습니다. 네. 네. 원래는 이제 적자까지 예상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뭐 고정비를 낮추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한 60억 정도 흑자, 67억 흑자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뭐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리튬 글로벌 1위 기업인 뭐 엘버멀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뭐 반토막 이상 나고 그리고 영업 이익도만 90%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실적이 나왔어요. 1분기 전년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확히 51% 감소한 9,7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4% 감소한 크게 감소했습니다. 67억입니다. 근데 원래 3월달, 4월달까지만 하더라도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1분기까지는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었는데 그나마도 적자는 면했습니다. 예. 아니 1분기가 이번에 실망스러웠던 건 사실 그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지난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아주 강하게 갔던 것도 막연히 기대만 하고 있었던 것이 실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주가가 반영됐던 거잖아요. 그렇게 품었던 장밋빛 전망만큼 그 실망감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근데 이제 비단 우리 그 에코프로 BM만 지금 이런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예. 다른 기업도 잘 나가는데 혼자 못 나가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감소하면서 그런 영향 받았고 그다음에 작년에 국제 그 리튬 가격이 85% 고점 내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고 평가 손실 요인도 상당히 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분기엔 그랬는데 그럼 작년까지는 괜찮았던 거예요? 계속 우상향이었나요? 작년 4분기까지는 안 좋았었죠. 3분기까지 괜찮았었는데 3분기까지 괜찮다? 4분기부터 네, 4분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중고차가
작년 한 2분기부터 고점을 찍고 그때가 한 7만 달러 갔었어요. 중고차가 시세가. 근데 그게 이제 불과 한 10개월 만에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됐었었죠. 근데 앞서 그 앵커님이 그 힌트 줬을 때 그 포모 작업이라든지 네. 네, 그 묻지마 매수 자금이 들어오면서 7월 달 원래 이제 올라갈 자리가 아닌데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급등했다가 다시 원위치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막판 스포트 바짝 당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서 가게 되면 원래는 작년 4, 5월 달에 고점이었다는 얘기인데 그때 이제 막 뭐 배터리 뭐 아줌마 삼촌 얘기 나오면서 예. 안 사면 바보 되는 거 포모 자금이 막 몰려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거기서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메이저인 기관과 외인들은 차익하고 나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거죠. 엄청 찌글찌글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4분기부터 꺾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작년 겨울에 정말 많이 추웠고 미국에서 날씨가 추워가지고 전기차가 뭐 멈춘다느니 뭐 중국에서도 전기차를 뭐 그래서 바꾼다느니 다시 뭐 맞아요. 내연기관으로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게 기억이 나고 어찌 보면 이런 실적은 좀 예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좀 몇 가지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들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꺾여 있고, 맞아요. 뉴스들은 온통 좋지 않은 뉴스들로 도배가 되는 모습이어서 아마도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리스크 요인들, 이거 진짜 걱정할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에코프로 그룹 자체 먹구름이 좀 많이 꼈습니다. CEO 리스크죠. 예, 결국 이동채 회장 구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마 작년에 그 그룹에서 아마 놀랐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집행유예 정도 예상했었는데, 1심은 이제 집행유예 예상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되셨죠. 예. 5월 달에 1심을 뒤집고, 뭐, 지금 실형 2년 선고가 되고, 바로 이제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년도 2022년 3월 달에 그 이동채, 그러니까 전 대표이사죠.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일단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이미 2022년도 3월 달에 내세워가지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구속되기 전부터 전문 경영 체제를 지금 구속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사실 뭐 그 당시에도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뭐 CEO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오히려 그때 CEO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지금 모습이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전문 경영인이었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네. 네,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기업도 투명해지고, 예. 그다음에 또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또 경영을 잘해서 예, 기업의 이제 매출과 이익을 끌어올리면 또 주식 같은 경우 옵션 또 받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또 이제 고가에 또 이제 팔아먹기도 하고, 예, 매도하면서 또 수익이 나고 이런 체제로 이제 우리 국내도 전체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은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BM이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 CEO 리스크 예. 문제 해결입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이었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리튬 가격이 많이 꺾였거든요라는 이거 얘기를 큽니다. 해주셨어요. 네, 예. 원자재 가격이 워낙에 좀 변동폭이 크기도 하고 뭐 다른 거 에브리싱 랠리라고 하는데 리튬은 아직 바닥권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자재 가격 추이 좀 봐주세요. 자, 리튬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 LNF 같은 경우도 영업 적자가 2,200억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뭐 한 거의 2천억 가까이가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죠. 전부 다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한 1,600억 정도가 예,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가 되면서 실적이 4분기에 급감했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뭐 1분기까지 일단 넘어오고 아마 2분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지금 그림 보시면은 중국 내 탄산 리튬 가격 추이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작년에 이제 85%, 그러니까 작년 12월 초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아예 다이렉트로 빠졌어요. 뭐 폭포수 쏟아지듯이. 예. 그러면서 이제 12월 초에 저점을 주고, 그때부터 이제 길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어제까지의 차트 보시면, 그림 보시면, 크게는 이제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1차 바닥 찍고 나서 1월 달에 다시 한번 12월 저점 찍고 다시 터닝. 그때 이제 우리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이 났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튬 가격 추이에 따라서 전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이제 올리고 나서 11월, 1월 그 저점 안 깨고 약간 지금 올라선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지금 행보 중인데 아니면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이죠. 근데 길게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 12월 초에 저점 주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이제 행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기초 공사를 탄탄히 해야 돼요. 네. 건물을 지을 때. 네. 그래야 나중에 오래 가고
안 넘어질 거 아니겠어요? 주식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왕 조정 나올 거 지금 에너지를 많이 비축하고 충전해놓고 나면 나중에 일어갈 때는 길게 가고 멀리 가고 높게 갑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단계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 내 그 탄산 리튬 가격이 12만 위안이 손익분기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CATL 같은 경우도 한 12만 위안까지 올라서야 적자폭이 많이 그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 만들어봤자 손해라는 손해라는 얘기죠. 예. 그 다른 고정 비용을 뭐 아껴서 이제 뭐 이익을 늘린다든지 뭐 그래야 되겠죠. 근데 지금 한 10만 8천 위안 전후에서 움직이는데 전 개인적으로 아마 다음 달 정도에는 기술적 6개월 정도 쉬었기 때문에 12만 위안대 올라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리튬 관련 기업들, 뭐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주가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리튬 가격도 2월 달에 좀 반등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중국의 그 CATL에서 그 리튬 강산, 리튬 생산을 줄이겠다 했어요. 감산하겠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것이고, 네. 근데 중국뿐만이 아니고, 뭐 호주 같은 데서도 리튬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최고라고. 근데 호주에서도 지금 리튬 가격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는 실질적으로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근데 중과율이 재작년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럼 리튬 소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메이저 업체들이 감산을 하고 그다음에 강산해서 생산을 지금 줄이니까 당연히 가격 올라가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는 올라갈 것이다. 제가 아끼는 마음에서 네. 정말 이 에코프로 BM을 아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 뭐 정유 섹터 같은 경우도 유가 빠지는 것과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가와 판가 사이에서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 사이에 이 스프레드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원재료 가격 빠지면은 뭐 싸게 들여와서 가공을 해서 비싸게 팔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이 판가에 연동이 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야기해 주신 바에 따르면 리튬하고 2차전지 가격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가격이 거의 정비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판가에 연동이 안 되나요? 판가 연동제에서는 일단 그 보통 이제 아까 정유업체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네. 지금 핵심 소재인 리튬이 바로 실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유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요. 네. 우리가 이제 중동산 두바이유가 국내까지 오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3개월 전에 뭐 유가가 뭐 $100였어. 오는 중에 한 뭐 $20 빠졌다 그러면 실적이 나빠져 버려요. 정유사도. 실질적으로. 이게 제품의 판매 가격에 연동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재고자산 평가 그 부분이 더 크게 차지 않나? 예, 그렇죠. 아,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지려면은 제품 가격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판매량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판매량 같은 경우 약간 일시적 수요가 지금 둔화된 관계 가운데서 예. 전기차가 제품 가격까지 지금 약간 좀 다운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에 비싸게 구입한 원재료 제품을 먼저 만들어요. 선출법. 예? 근데 현재 시점에 낮은 광물 가격에 맞춰서 제품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작년에 리튬 가격이 85% 빠지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가격을 맞춰가지고 제품 판매가를 정하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되겠죠.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사실 이만큼 차이가 날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 아까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무슨 뭐 개별 넉마주죠.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생겼다가 갑자기 재료가 그냥 소멸되면서 급락했던 그런 차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그렇게 지금 뭐 수요가 급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작년에 리튬 가격이 올랐던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투기 세력들의 어떤 이제 그 옵션 시장에 영향이 좀 있거든요. 구리가 갑자기 그냥 전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많이 차지할 정도로 급하게 지금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네. 근데 그런 영향도 좀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그 리튬 원재료를 미리 사둔 게 그게 패착이 됐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LLF의 그런 경우에서도 미리 많이 사뒀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반대적으로 또 생각해야죠. 리튬이 이제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 반대로 재고자산 평가 네. 손실이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또 발생하겠죠. 아하.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역발상적으로 좀 생각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이해까지도 충분히 좀 도와드렸습니다. 확실히 전기차 그리고 또 이 양극재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리튬 이야기가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심화해서 이 내용들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전기차, 2차전지 얘기하면 항상 고밸류, 너무 지금 고평가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한때는 뭐 PER 뭐 수백 배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좀 어떤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실까요? 지금도 보게 되면 지금 에코프로빙 같은 경우는 뭐 PR 기준 했을 때는 뭐 160배 이상 될 겁니다. 예. 근데 점진적으로 좀 낮아질 거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또 글로벌 또 양극재 1위 기업이랑 어떤 프리미엄까지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만 놓고 보게 되면 아직은 뭐 증권사에서도 어떻게 딱히 목표가를 어떻게 제시를 못해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하반기 가고 내년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그러니까 숫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적정 밸류에이션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뭘 봐야 되냐면 그 대표 종목군들 봐야 돼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업종의 평균 PER이 50배거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상 되겠죠. 그럼 미국 그 제약바이오 평균 PER 대비 엄청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PER 기준에 했을 때 한미약품,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은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대표 기업들을 놓고 LG엔소 같은 경우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작년 대비 올해 보시면 그러니까 EPS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제 실적이 하반기 좋아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영업이익이 더블 증가하니까. 네. 작년에 3,300원인데 올해는 이제 한 5,300원 정도, 1.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PER, 퍼가 지금 작년 같은 게 181배였어요. 굉장히 높군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9배로 작년 네.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지금 떨어지죠. 근데 내년까지 예상 실적을 감안한다 그러면 45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45배다 그러면 LG 엔솔 같은 경우도 글로벌 탑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기술력이.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예. 그럼 세계 1위 기업으로서의 어떤 프리미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은 내년 실적 보고 지금 현재 주가를 감안한다 그러면 주가 너무 싼 거죠, 이제는. 글로벌 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PBR도 당연히 낮아지고. 근데 분기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앞서 그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2분기잖아요. 다음 달 2분기 말이에요. 2분기로 지금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3분기, 이제 7월부터 3분기부터는 뭐 극중하죠,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4분기에 한 1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2분기 말까지 가게 된다. 다음 달 2분기 말에서 한 7월 초 중순까지 가게 되면 그 대표 기업들은 이미 내년 실적 보고 갑니다. 네. 내년 실적. 그러면 내년에 지금 LG 엔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연히 글로벌 LG 엔소 이런 형태로 밸류에이션 변화가 생기고 네. 이익이 증가한다 그러면 에코프로 빙의 같은 경우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 2025년의 퍼 지금 화면에 나온 것대로 따져서 45배라고 한다면은 섹터 내의 다른 종목군들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CATL이나 뭐 이쪽은 어떤가요? 이 2차전지 셀업체들 적정 밸류는 몇 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중국 기업 보세요?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LG엔소보다 낮습니다. 뭐 네.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네. 근데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선업종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조선업종이 가장 많이 상장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세계 1위잖아요. 예, 예. 옛날에 그 2007년도 전에 2005년도부터 조선업종이 낸리가 나왔을 때 그때 다른 나라는 조선업종이 이렇게 상장된 나라가 없으니까 외국인들도 그 당시에 조선업종이 초기에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나중에 뭐 40만 원 넘게 갔는데 고점 목표가 4만 원, 6만 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굉장히 갭이 컸네요. 그렇습니다. 오. 그러니까 저도 뭐 애널리스트인데 리포트 나오게 되면 오늘 뭐 에코프로비행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 뭐 15만 원으로 하향도 올라갈 만하면 때려버려요. 올라가면 때려. 이상하게 그렇게 나오면 리포트가 매도 리포트가. 예. 근데 그게 맞습니까? 작년 그 11월 달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에코프로비행 목표 주가 12만 원 얘기했어요. 12만 그때가 원. 저점이다. 12만 원.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또 강력 매수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그 저점 대비 사실 그때 100% 올라왔었거든요. 다시 또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그랬듯이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사실 기술력 글로벌 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CAT라고 일본 기업들하고 뭐 PER, PBR이 높다라고 우리가 대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아, 글로벌 피어 그룹과 뭐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프리미엄을 좀 저는 가져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조선주, 그러니까 왜 우리 삼성전자 그 디램 반도체 글로벌 1위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미국 기업들도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눈치 보면서 움직이잖아요. 어떨 때는. 네. 그러니까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업을 축을 해가지고 재단하는 거야. 다른 나라 기업들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력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이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주가를 보고 재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꾸로. 알겠습니다. 사실 업종마다 워낙에 좀 다르기도 하고 성장 섹터, 상승의 초입 국면 같은 경우는 이 파워가 높게 나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 하나의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뭐 거품론, 뭐 이런 이야기 상당히 많았는데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됐다라고 또 두 번째 리스크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조금 전에도 이 증권사 리포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이날, 오늘 아침이었죠. 매도 레포트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거 정말 지겨울 네. 정도로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에코프로 그룹, BM에 대한 관점은 뷰가 항상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용비어천가 수준이었거든요. 간다 막 이랬었는데 올해 초에 1월 달에 아마 1월 22일 제가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날 증권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차 전지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날 에코프로 BM이 10% 정도 하락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딱 증권사를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매도, 투자의 겸 매도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이 근거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실적을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 BM 실적 전망을 상당히 좀 어둡게 보던데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글쎄 오늘도 이제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또 갈만하면 반대고 줄만하면 그런 게 나옵니다. 올라갈 만하면 때려버려요. 올라가면 때려. 아니 타이밍이 하필 또 어제 장 후반에 2차전지가 급격하게 맞아요. 오르면서 이제 간다 싶을 때 잃어버리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찬물을 끼얹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지 입술에 밥을 띄워먹지.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파먹지. 아니 울고 고점 싶으면 대비해서 뺨도 지금 때리고. 3분의 1통이 났는데 3분의 1통이 났는데 거기서 그냥 또 반등만 나올 만하면 이상이 계속 그랬어요. 아니 특히 20만 원 넘어가서 이제 네.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이탈하니까 이거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허탈함 정도가 아니라 분노와 좌절 쪽이 훨씬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에 이 차트가 지금 보여집니까? 작년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가 그냥 공매도 1위예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때 신의 한수 방송하면서도 여기서 이제 급등 나오고 나서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얼마 얘기했었냐면은 아니 고점가 60만 원에서 이미 작년 그 11월 1일 날 18만 원까지 뺐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났잖아요. 공매도 금지하면서. 근데 여기서 3분의 1 토막 났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여기서 12만 원까지 얘기했어요. 목표 주가를. 그러면 제가 거기서 반론을 제시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이제 한 5년 전에 셀트리온도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노무라라든지 뭐 JP 모간이라든지 예. 외국계 증권에서 셀트리온이 그 당시에 한 30만 원 이상 있었는데 목표 주가를 8만 원인가까지 낮춰버렸어요. 근데 그 가격까지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 이런 관점에서 일단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실적 잠깐 그림 보시면요. 이미 이제 이게 증권사별로도 이제 매월 이게 워낙에 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네. 그 추정 컨센서스가 좀 틀려집니다. 월별로. 저는 이제 계속 월별로 체크를 하는데, 이번에 그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콩콜에서 회사에서 이제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2분기에는 최소한 영업이익이 한 300~4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회사에서 낮게 제시하면서 오히려 1분기는 원래 적자 예상했는데 지금 흑자 전환됐고 67억. 예. 2분기가 지금 마이너스 한 13억 적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번 주 지나가고 나서 다음 달 되면 2분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2분기 실적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됐다 보거든요. 이 실적 모르고 지금 에코프로 BM 아니면 LG엔솔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2분기 말 가게 되면 3분기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3분기 예상은 얼마냐면 시장에서 480억 정도. 아까 LG엔솔을 제가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LG엔솔이 3분기부터 이익이 급증하지 않습니까? 4분기까지.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보통 회사에서는 눈높이를 낮게 제시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S&P 500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나면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거의 한 80%가 높게 나와요.
예상보다 항상. 예, 그렇게 높게 나옵니다. 가이던스는 회사에 제시하는 거고, 컨센서스는 이제 시장에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상 좀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중요한 것은 연간 실적, 그 그림 보시면 연간 실적 보세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2,070억 정도? 예, 그 정도 예상하고, 내년 보시면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 그러니까 금액을 보지 마세요. 금액도 지금 한 3배 증가합니다만 예상은. 어허. 근데 프로테지를 보셔요, 프로테지. 예. 증가율을. 300% 증가해요, 300%. 그쵸. 3배. 이게 중요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은 이익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네. 기업이 뭐 100년 동안 계속 이익 냅니까? 예. 그 다음 연도에 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앞서 그랬지 않습니까? 대표 기업들은 3분기 초중반까지 가게 되면 내년 실적을 본단 말이에요, 내년 실적을. 예.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손절해야 되고 팔아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은 꾸준히 좀 늘어날 것이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마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잘 갈 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쇼티지가 난다, 없어서 못 판다, 증설을 계속해서 맞아요.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정말 많았고 거기에다가 뭐 잭팟 이런 헤드라인도 우리가 좀 많이 봤잖아요. 몇 년치 일감을 쌓아놨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이게 실적 변동성이 원래 이렇게 큰가요? 이쪽 섹터가? 그러니까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뭐 리튬 가격이 일단 뭐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지금 요즘엔 캐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장 산업의 일시적인 수요 둔화. 그렇죠. 근데 이 전기차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판매량은 늘었는데 상승률이 준 거죠. 예, 판매율이 줄은 거죠. 그러니까 재작년 코로나 때 테슬라가 원래는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 회사채를 시장에서 인수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 그래서 개인적으로 테슬라 망할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급본도였어요, 등급이. 회사채를 인수 안 했다니까요. 네. 근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재료금리로 그냥 중앙에서 돈을 막 뿌렸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기술을 5년을 앞당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버블 구간에서 항상 신기술이 탄생한다고. 불황에서 거상이 탄생하고. 네,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기차 또 국제유가도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지금은 $80, 뭐 $70 아래지만 코로나 때는 뭐 $140, $4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갔다가 갑자기 가니까.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프로테지가 확 증가를 한 네.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증가한 만큼 이번에 판매량이 준 게 아니고 율이 줄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효과라 보고요. 일단 아까 그 국제 리튬 가격도 네. 뭐 작년 대비 한 90% 뺐는데 거기 더 빼겠습니까? 그것도 다이렉트로. 우리가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대비해서 해서 90% 뺀 기업이 있어요. 아무리 안 좋은 기업도 망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럼 거기 더 빼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올해 한 2분기까지 지금 분기까지 좀 변동성이 좀 있고 3분기부터는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정화를 좀 찾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앞서도 저희 언급을 좀 했었는데 에코프로 BM 사실 주가 흐름이 지금 20만 원 이거는 제발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기도 이탈했습니다. 게다가 어제 회복이 나왔다가 또 이탈하니까 여기서 우려감이 좀 커지는 모습이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수급의 특징적인 면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3월 달부터 수급 분석 보니까 네. 3대 투자 주체별 다 물려 있어요. 네. 평균 매수가 24만 원, 5만 원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도 물려 있고 뭐 기관도 물려 있고 개인도 물려 있습니다. 모두가 몰렸군요. 3월부터 어제까지의 평균 매수가를 보게 되면 24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저 파란색 선이 이제 그 가격이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이게 가격 위에 그 3대 매매 주체 그 매수한 가격 평균가가 있죠. 네. 이런 평균 자리에서 매입가. 예, 그렇죠. 이런 네. 자리에서는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개인, 외국인, 기관 다 물려 있거든요. 네. 설마 예. 여기서 다 던지겠냐? 그렇습니다. 네. 다 물려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러면은 있고요. 지금 예. 3대 주체 평균 매입가가 대체로 비슷하거든요. 24만 원대 중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려 있다라는 이야기인즉슨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고 손실을 보는데 도대체 팔았을 때 누가 행복한가요? 24만 원 밑에서도 파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 거예요? 그 일시적으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반등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도 매도하고 뭐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지금 기준에서 이제 물렸다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특히 금융 투자에서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까지, 그러니까 어제 평균가는 24만 원인데 여기서도 네. 추가로 아래에서 매수하게 되면
뭐 내일에도 양봉 나오면 또 플러스 전환 되겠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아까 이제 평균 가는 그 정도 가격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그림 보시면 제가 5월 달에 요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그 수급을 보시면요. 어제까지 수급인데 예. 지금 외국인 금융투자 개인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외국인들을 뭘 많이 매수했고 이거 2차 전지에서만 본 게 아니군요. 전체 통틀어서. 그렇죠. 금융투자를 뭘 많이 매수했고 근데 왜 제가 이제 기관 전체를 아니고 금융투자 뭐냐면 예. 거래소는 외인들이 메이저입니다. 기관 쪽에서 거래소 못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은 대신에 거래소 대비해서 시총이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기관 쪽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전체 시총이 8조밖에 안 되니까. 근데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 아니면 투신 쪽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번 달에 보니까는 금융투자가 오늘까지 코스닥에서 한 7,200억 매수했어요. 전체적으로. 7,200억. 근데 그 중에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1위, 2위입니다. 에코프로 BM이 거의 전체 10% 정도 매입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니. 왜 또 의미가 있냐면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에도 이제 공부하면서 그 수급 5년치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코스닥은 우리 기관 투자자분들이 5년 동안 매도해요. 5년 동안 계속 매도해요. 5년 네. 동안. 근데 금융투자가 지금 이번 달에 전체 코스닥에서 한 7천억 정도 지금 4, 5년 만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왔어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 뭔가 이제 기관 쪽도 포지션 변화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롱 포지션을 좀 구축해 나가는 게 아닌가. 근데 진짜 몇 년 만에 그때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그게 코스닥 시가총액 1위하고 2위, 에코프로 비행가 에코프로란 말이에요. 예. 그럼 얘네들이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리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면 전체 코스피 지수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행이 움직여야 또 전체 코스닥 지수가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리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 보게 되면 5월 달까지 수급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의미가 있다. 네. 네. 지금 슬슬 이제 20만 원 언저리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사모으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에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좀 보고 계셨어요. 수급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전망을 좀 들여다볼 텐데 일정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 이정 상장한다고 얘기는 벌써부터 나왔는데 맞아요. 지금 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그러니까 5월 30일, 1분기 그 헝컨에서 에코프로 글로벌하고 이제 합병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이전 날짜를 밝히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럼 아마도 저는 조만간에 언제 거래소로 이전할지 그 날짜를 아마 회사에서 네. 좀 발표를 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참고로 저희 방송이 딱 그날 나갑니다. 5월 30일 목요일에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나와가지고요. 이틀 뒤니까. 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 결과를 다 받아들시고 그리고 예. 나서 이 뉴스를 좀 접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아마 거래소로 이전한다 그러면은 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겠나. 우리가 그전에 이제 뭐 LNF라든지 뭐 거래소 이전했던 역사적으로 관련 종목군들 제가 데이터를 또 보니까 네. 대부분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 에코프로는 벌써 액분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전을 한다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코스닥 1위 기업이 에코프로 BM이지 않습니까? 시총이 지금 한 20조 안팎. 네. 에코프로가 2위지 않습니까? 시총 13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BM이 거래소로 저는 사실 작년부터 이전을 할 거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예. 작년 초부터 이전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국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푸대접 받는 거거든요. 만약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그냥 상장하면서 그냥 100% 올라갈 거라 보거든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예. 하시죠. 맞아요. LG엔소 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좁아. 그러니까 이 연못에 고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물이 넘쳐버리죠. 얘네들 움직이니까. 네. 얘네들 움직이지. 다른 주목, 뭐, 피라미들, 뭐, 붕어, 얘네들 못 움직이죠. 그래서 거래소로 옮기가면 지금은 현재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에서 전체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율이 5.7인데 거래소로 가게 되면 한 15위, 16위 됩니다. 네. 그럼 한 1.5가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코스닥에 있을 때 상한가 가버린다면 전체 지수가 막 움직여버리죠. 그럼 다른 종목도 못 움직여요. 근데 거래소로 옮겨고 나서 상한가 가버린다 그러면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큰 물로 가니까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로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20조가 시총이 감소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에코프로가 또 이제 왕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네? 그럼 또 에코프로도 나름대로 또 가볍게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회사에서 올 연초에 그거 밝혔는데 네. 신의 한 수를 일단 둔 건 맞습니다. 네.
예, 예. 자, 근데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앞서 LNF 사례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서 패시브 자금 유입될 거다 해서 잘 가다가 막상 이전하고 상당히 한동안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에코프로 BM도 일어나진 않을지 그런 우려감은 크게 없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보는데, 네. 물론 이전한다고 이제 다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업황의 어떤 이제 뭐 호전, 뭐 개선이라든지, 예. 그때 올 초와 지금 그렇죠. 뭐 시점이 업황돼서 다르다. 물론 이제 중요하죠, 그게. 근데 LNF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옛날에 데이터를 지금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이걸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쭉 뽑아봤는데요. 코웨이가 처음에 2001년도 8월 7일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처음으로 코스닥에 있다가 거래소 이전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나와 있는 그림은 코스피 200 지수에 이제 이전한 기업 중에서 편입된 기업들만 뽑은 겁니다. 작년 LNF는 제가 이제 뺐는데요. 네. 이전하고 나서 그 상장이 주가까지 보고 상승률을 보게 되면 코웨이는 뭐 3,800% 올랐고요. 어허. 쭉 보시면 이 중에서 이제 성장주들, 뭐 강원랜드라든지 아시아나무 같은 경우도 빼고요. 원래 네이버도 코스닥에 있었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성장주들 보게 되면은 엄청 올랐죠, 주가가. 이전하고 나서. 평균 상승률이 745%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하고 나서 이 중에 가장 못 오른 게 뭐냐면은 W게임즈예요. 예. 최근에 아주 잘 가죠, W게임즈가. 게임주가 워낙 좀 부진했었죠. 네. 잘 가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뭐 몇 개월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업황에 따라서. 네. 근데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올라간 종목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주가가 만약 고점에 있을 때, 엔비디아처럼 고점에 있을 때 액분해버리면은 주가가 나중에 좀 많이 밀리거든요. 삼전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50대를 액분하고 나서 엄청 눌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LNF도 마찬가지고.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도 이제 액분을 했잖아요. 재상장 했지 않습니까? 주가 이미 하락한 상태 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고점에서 이전했느냐, 저점이 있을 때 이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틀려버립니다. 아. 옛날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못 올랐는데 셀트리온 고점에서 이전했거든요. 예. 근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처절하게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 3분의 1평은 낮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제 잠깐 반등 술래니까 오늘 또 때려버리죠,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 내면서. 여기서 이전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나중에 주가 상승에 좀 건강한 그런 작용을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전 상장을 했던 종목군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이전 상장은 플러스 요인이다. 그리고 크게 보자면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또 플러스 요인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릴 타이밍이 왔습니다. 예. 에코프로 BM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를 봐야 될지 지금까지도 공부한 게 저희가 뭐 리튬 가격도 봤죠, 뭐 수급도 봤죠, 실적도 봤죠, 전기차 판매 대수 뭐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뭘 기준으로 좀 삼아야 될까요?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탄산 리튬 가격 중국의 리튬.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어차피 전기차 판매량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고요. 지금 근데 제가 봐서는 그 미국의 그 글로벌 1위 기업 엘버말 같은 경우도 리튬 글로벌 1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리튬 가격 영향 거의 안 받아요. 지난달에 2조 원 그 유상증자 얘기하고 나서 또 거기가 바닥이었었고 오히려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서 오히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엘버는 그때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졌던 아메리칸 미국의 리튬 그 소형주도 저점에서 한 주가가 한 50% 넘게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리튬 가격이 설령 더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국내 관련 기업들도 추가적인 하나는 제한적이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면 번전이요.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께서 리튬 가격,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가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2만 위안, 손익분기점입니다. 12만 위안. 우리가 옛날에 그 폴리시리콘 같은 경우도 손익분기점이 맞아요. 그 뭐 한 얼마였죠? 그 뭐 10달러? 12달러 했는데 그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이제 OCI라든지 태양광주가 탄력적 움직이듯이 네.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12만 위안 돌파한다 그러면 아마 그때 우리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 뭐 리튬 관련 종목군들, 예, 그 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에 대한 뭐 아주 상세한 이야기들 이모저모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침 뭐 계속해서 언급을 했지만 주가도 이제 20만 원 이하로 좀 내려와 있고 여기서부터 새로 또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투자 의견 좀 종합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사요? 저는 지금 매수 기회다. 네,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되면 불과 뭐 멀리도 안 가, 여러분들 한 1년 전에 반도체 한번 보세요.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 여기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000660. 하이닉스가 작년 5월 15일 날, 그때가 이제 저점이었습니다. 반도체. 그 당시에 제가 신의 한수 출연해가지고 000660. 반도체 얘기할 때는 그때는 또 이제 개인 투자 안 봅니다. 그때 또 2차전지 강했었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월봉에서, 이때가 5월 15일이었죠, 하이닉스. 5월 정확히 15일, 16일, 17일 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작년에요. 3년도 마찬가지고, 1월 달부터 5월 중순까지 계속 저점 깼다가 살리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었거든요, 주가가. 네. 예.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반도체보다는 약간 더 저점을 훼손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뭐 크게는 훼손 안 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앞서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니까, 하반기에는 상자하고, 예, 실적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 높으니까 주가도 거기에 연동해서 움직일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대표 기업 테슬라. 내년에 테슬라가 만약에 상반기 초반에 반값 전기차 출시하게 되면 게임 체인저가 돼버립니다. 중국 정부에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을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겁니까? 예? 한계가 있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관세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태양광도 중국 정부에서 막 3년, 4년 동안 막 지원해 주다 나중에 결국 손들고 다 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LG엔솔 대표 기업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동사 역시 이제 내년 실적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폭, 크게, 많이, 어마무시하게 증가를 할 겁니다. 영업이익이. 보시고, 현재 주가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연중 저점구라 생각하시고, 매수 관심 두시고, 예, 꾸준하게 좀 관심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 끝까지 좀 들었습니다. 사도 되겠다라는 결론까지 네. 만들어 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김용만 전문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의 소감 한마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매주 하는 거 아니죠? 매주는 아닙니다. 매주는 매주 아니고요. 방송은 나가는데 사실은 저희 방송의 특징이 한 종목으로 한 시간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프로는 없습니다. 저희 맞아요. 방송밖에 예,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고, 예. 네. 예, 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한 시간 동안 한 종목만 좀 집중적으로 하고 들어가니까, 네. 저 역시 또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제가, 그래서 데이터도 지금 가급적이면 숫자 하나 안 틀리라고, 예. 어제 뭐 새벽, 오늘 뭐 장중에도 계속 막 작성하고 그랬었는데, 밤 새셨다고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네. 예. 이제 보통 이게 한 시간이지만 한 종목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게 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도움이 돼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네. 거기에 또 이제 보람을 좀 찾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뭐든지 간에 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네. 2차 전지 지금은 이 기대가 다소 실망으로 바뀌고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의 속상하게 만들었던 그런 종목군이지만은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 청신호를 좀 보내는 그런 결론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네. 자, 유튜브 커뮤니티 저희 준비되면요. 이 벌거벗길 종목에 대한 여러분의 사연도 접수를 할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벌거벗은 종목사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